거원폐율과 용적률인데 거원폐율은 수평적 규모를 제한해요. 개념 잡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암기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거원폐율이 뭐고 용적률이 뭐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원폐율은 수평적 규모 제한하는 것이고 용적률은 수직적 규모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원폐율의 개념 정리할게요. 원래 한문적인 해석은 건물 건자, 덮을 패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건물 건자 덮을 패자. 위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비율. 우리 건물 지을 때는 터 잡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터가 건폐율이라는 이야기예요. 건폐율. 그러면 한문적인 해석은 건물 건자 덮을 패자라고 했는데 자, 법률상의 개념은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 개념 이해하셔야 됩니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뭐예요?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대지 면율이니까 곱하기 100 해야겠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죠?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우리는 건대.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대지 면적이 1000이죠? 1000제곱미터 항상 분모가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1000제곱미터인 땅에서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 보니까 사가지고 단독주택을 지을 거예요. 네. 일종 전용주거지역에 적용되는 거원비율을 확인해 봤더니 거원비율이 50%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거원비율이 5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땅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요거잖아요. 건축 면적이잖아요. 이 땅에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그 대지 면적의 50%다 이 말이죠. 대지 면적의 50%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0이니까 거원비율이 50이면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란 얘기예요? 대지 면적이 50%니까 최대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500제곱미터다. 그죠? 그러면 이제 건축 면적이 뭡니까? 건축 면적은 나중에 건축법 시간에 배워요.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덮고 있는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0인데 건폐율이 50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단독 위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덮고 있는 이 터라고 그랬잖아요. 건축 면적은 최대 얼마까지라는 얘기예요. 대지 면적이 50%니까 최대 건축 면적은 500제곱미터죠? 그러면 건축 면적이 500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건물 짓지 말고 빈 땅으로 남겨둬야 된다. 공지로 남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건폐율이 50이면 최소 공지는 50% 이상 남겨두라는 얘기죠. 공지 면적. 그러면 최대 건축 면적이 500이 정도됐으면 최소 공지는 500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건축 면적과 공지 면적을 합하면 뭐가 나오냐면 대지 면적이 나와요. 건축 면적 플러스 공지 면적이 대지 면적이다. 이렇게 개념 이해합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90%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폐율이 90이라는 것은 당의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은 90%다 이 말이잖아요. 최대. 그러면 공지는 최소 10% 남겨둬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건폐율이 70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폐율이 70이라는 말은 대지 면적의 70%가 맥스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30%는 최소한 무조건 공지를 남겨둬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건폐율이 20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시골 지역에 마당이 넓은 이유는 비도시적 이런 지역을 보니까 건폐율이 계획관리지역만 빼고 나머지 다 건폐율이 20이잖아요. 법이 허용한 맥스가 20이잖아요. 그럼 건폐율이 20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지 면적의 20%만 건축할 수 있고 나머지 80%는 공지를 남겨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건폐율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수평적으로 얼만큼 더 볼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이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물이 들어선다. 자, 여기 지금 한 동이 들어섰으니까 최대가 500이지만 하나의 대지에 2동, 여기에 2동의 건물이 들어선다 그럴 때는 이때는 이 건축 면적 합계가 500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는 그러니까 250, 500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일 때는 500이지만 하나의 대지가 2동 이상의 건물이 있을 때는 이 건축 면적은
건축 면적 합계를 말한다. 그 합계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 고온비율이 20이다, 고온비율이 70이다, 고온비율이 50이다, 고온비율이 60이다, 90이다. 이런 말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돼야겠죠? 위에서 내려봐서 건물이 되죠. 그러면 가끔씩 물어봐요. 고온비율이 얼마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요. 고온비율이 200이 돼, 200. 그럼 고온비율이 20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의 대지 면적의 2배 더 풀어야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남은 땅을 더 풀라는 이야기예요? 고온비율은 절대 100이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법이 허용하는 최대 고온비율을 보니까 여기도 5, 6, 9, 7, 100이 안 넘어가잖아요. 최대 맥스가 지금 상업적이 90이잖아요. 그죠? 고온비율은 도시가 아닌 적은 다 고온비율이 20이고 계획관리지만 40이잖아요. 그죠? 고온비율은 절대 100이 넘어갈 수 없어요. 100이 넘어가면 단지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고온비율이 그러면 제대로 높은 지역은 어디겠어요? 고온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상업지역. 상업지역이 중심 상업지역. 그것도 중심 상업지역이 다 고온비율이 짱짱하잖아요. 9, 8, 8, 7 뭐 그러잖아요. 그죠? 주거지역이요. 5, 6, 5, 7 막 이렇게 하는데 상업지역은 8, 8, 7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고온비율에 대한 개념 수평적 규모를 제한한다. 그러면 고온비율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용도적을 인천시가 용도적을 정해놓고 이런 건축물의 용도만 제한한다면 고온비율을 두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상업지역 내 땅 사가지고 여기다 상가 질 때 고온비율이 없다면 어떻게 짓겠어요? 어떻게 짓겠어? 이렇게 꽉 차게 짓겠어요? 이렇게 짓겠죠? 전문용어로 이빠이 짓 거 아니에요? 이빠이. 예? 꽉 차게 짓겠죠? 왜? 하나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빈 땅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공지가 없겠죠? 공지가 없으면 어떤 문제 발생해요? 일조라든지 채광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화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거음폐율이 있는 이유는 이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거음폐율. 자, 그러면 예, 교재 112페이지 보세요. 112페이지. 거음폐율의 개념 이해가 중요합니다. 거음폐율이 뭔지.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비율을 말한다. 가로 안에 대지에 건축물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이들 건축 면적 합계로 한다는 말 이해되죠?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밑에 공식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건대 이렇게 기억하시고 규제 목적 보니까 셋째 줄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있더라.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죠? 공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있다. 이렇게 거음표율이 있는 이유를 보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음표율 적용을 어떻게 할까? 자, 거음표율은요.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 국토계획법의 거음표율 적용은 법률이 거음표율 최대 한도는 적용 최대 한도는 법률과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 한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법률과 대령이 정하는 최대 한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전국토는 크게는 도관농자 나눠졌죠. 근데 도시지역에는 또 주상공동 나눠졌죠. 자, 그러면 우리 주거지역에서 적용되는 거음비율은요.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거음비율의 최대 맥스가 70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주거적 법률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주거적은 우리 법 시행령에서 어떻게 나눈다고 했어요? 전일준 나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시행령이에요. 그러면 주거적은 최대 맥스가 이 시행령 70, 법률이 70인데 건비율이 70이란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70인데 시행령에서는 이제 또 세분하고 있어. 전용 주거적에서는 이게 대통령령이라는 얘기예요. 전용 주거적에서는 건비율은 50이다. 1종, 2종 다 50이다.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적은 건폐율 적용이 60이다. 60이란 말 무슨 말 이해되죠? 60.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적 건폐율은 60이다. 근데 3종 일반 주거적은 건폐율이 유감스럽게 작아요. 1종, 2종 일반 주거적보다 건폐율은 작아요. 대신 용적률이 높아요. 용적률이 높은 게 중요한 거죠. 용적률이. 그러면 그리고 준주거적은 항상 이 법률상 최대치와 항상 일치해요.
준주거적이 아까 주거적의 범상 최대치가 70이죠. 자, 여기도 70이다. 자, 그래서 법률과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이 최대 한도 범위 내에서 뭘로 정하냐면 실무는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 자, 요게 이제 실무예요. 법률과 대리정에는 최대 한도 범위 조례. 자, 보세요. 자, 아까 일종 전용 주거적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치가 얼마였어요? 일종 전용 주거적은 주거적의 최대치가 70이고 일종 전용 주거적은 50이 맥스죠? 자, 그런데 이 법령이 정하는 이게 이제 법령이라고 그래요. 법령이 정하는 최대 한도 범위에서 조례정하는데 우리 인천시가요. 인천시 조례로 우리 인천시 제1종 전용 주거적에서는 적용되는 건폐율은 인천시 조례가 여기가 40%다라고 인천시가 정하고 있다면 인천시에서는 이 40% 적용해서 건물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서울시가 서울시 조례로 서울시 일종 전용 주거적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35%다라고 서울시 조례가 정하고 있다면 서울시에서는 35% 적용해서 건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무 적용은 이 법령이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데 이 조례가 실무에 적용되더라 그래요. 실무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무상으로는 이 조례인데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이 조례 적용해야 되고 서울시는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 조례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서울시 조례를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인천시 조례를 물어볼 수가 없죠. 조례라는 남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만든 자치법규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 조례를 물어볼 수는 없어요. 실무상으로는 조례가 적용되지만 조례를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조례라는 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만든 자치법규가 조례인데 조례는 무엇을 절대 위반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준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어요. 인천시가 조례를 정할 때 인천시 조례를 정할 때 이 법령, 국토계획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법령은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되겠죠. 기준이 되겠죠. 이게 동일하게 어디든 다 조례로 정하지 넘어갈 수 없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실무가 나오겠어요? 기준이 나오겠어요?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폐율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이런 건폐율 이런 것들 다 외워야 될까요? 5657, 9887, 72 막 이런 거 외워야 될까요? 이게 기준이잖아요. 21개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이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 조례 정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유감스럽지만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럴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런 것만 나오면 더 흥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있는 112페이지에 거기에 있는 밑에 용도적별 건폐율 표 있죠? 그거 외우셔야 돼요. 지금 외우지 마시고 지금부터 외우라고 그러면 다음 주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예? 천천히 외울 겁니다. 일요일 달부터는 외울 겁니다. 외울 거예요. 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건폐율의 개념이 뭔지 이해하시라는 이야기. 이해할 수 있죠? 여기는 21개는 지금 이 시험에 올해 시험에 요 용적률 나왔어요. 이 건폐율 용적률은 매년 번갈아가면서 하나씩 내거든요. 근데 올해는 용적률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건폐율 출제할 확률이 높죠. 예, 이것들은 이런 거 나오면 거저먹는 점수거든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건폐율 개념 이해했어요?